그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한 영어 교육이라는 이제 제가 주제로 이 스타인백의 생쥐와 인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그 한번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문학이라고 여러분 문학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이 문학이라는 건 뭐냐? 문학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뭐 영어로는 뭐죠? 리터처. 문학은 리터처라고 이야기하는데 문학이란 건 뭐냐면 인생의 모든 걸 다루는 거예요. 문학에서는 안 다루는 게 없어요. 막 심지어 막 물리학부터 이런 것까지 다 문학에서 다 다룹니다. 그것까지 뭐 이야기가 복잡한데 하여튼 문학에서는 물리학자가 그래서 뭐 문학을 글을 쓰고 이런 경우 허다해요. 이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순환 이대라는 작품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 책을 두 권을 좀 보시면 순환 이대하고 한번 써보실래요? 순환 이대하고 학이 있어요. 학 이게 이제 하근찬이었고 여기 황순원이 졌어요. 황순원. 요것들은 되게 단편이라서 짧아요. 단편 소설이에요. 단편 순환 이대하고 학이 있는데 특히 이 하근찬이라는 분은 토목공학과 출신이에요. 토목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도시공학이죠, 도시공학. 이 토목공학과 출신인데 엄청나게 글 잘 써요. 여러분 순환 이대 학 이거를 다음 시간에 좀 계속 제가 영문학적인 것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할 테니까. 하여튼 이 문학은 인생의 모든 걸 다루죠.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문학이라는 것은 당연히 모든 상황을 작품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 문학에서 배우셨지만 반영론적 관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문학교양학과는 이제 문학도 일부 공부하니까 깊이 있게는 안 하더라도 조금 알아둘 수 있겠죠. 반영론적 관점이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그 당시의 사회를 반영한다 이 말이죠. 그걸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아까 리터처라고 해요. 리터처라는 말 자체가 그 뭐냐? 리터처가 문학이에요. 근데 리터처는 원래는 언어로 된 모든 글. 이걸 이제 문학이라고 합니다. 언어로 된 모든 글, 리터처. 언어로 된 모든 글을 이제 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이야기할 때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이 존 스타인백의 생쥐와 인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가 있어요. 이 존 스타인백은 되게 유명한 작가고요. 존 스타인백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예요. 이 존 스타인백의 대표적인 작품 뭔지 아시죠? 분노의 포도라고 들어봤어요? 이 분노의 포도로 이제 노벨상을 탄 이분은 뭐 에덴의 동쪽도 있고 분노의 포도도 있고 국화도 있고 진주라는 작품이 있어요. 진주라는 작품이 있어요. 진주. 이 존 스타인백. 에덴의 동쪽도 있고. 그래서 순환 이대 이것들은요 작품들이 되게 짧아요. 순환 이대도 한 20페이지, 뭐 20페이지 정도면 읽으면 다 읽는 거예요. 이거 진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 일단 이 세 권을 좀 여러분이 이건 되게 짧으니까 좀 읽어오세요. 세 개를. 그러니까 순환 이대, 학, 진주까지. 이게 다 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신 거 한 권짜리도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작품이 생쥐와 인간과 맥베스가 있는데 이게 인간의 어떤 심연, 깊은 곳을 탐구했는데 자,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약간 동양적 관점에서 썼는데요. 이 논문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아착이란 말을 써요. 방아착. 집착을 버리는 거를 우리가 한자로 방아착이라고. 이게 원래 붙을 착자인데 아래로 붙는 거 이게 집착이죠. 집착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죠. 방아착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도 어떤 말 하냐면 범소유상 계시어망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모양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마는 헛된 것이다. 그래서 그 모양이 영원하지 않는 이치를 알면 부처의 세계를 보게 된다.
우리가 그 뭡니까 전도서에서도 헛되도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것처럼 당연히 그 불교에서는 이 공사상이 많죠.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쌓고 뺏고 모으고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보면 우리는 막 인생을 몇백 년 살 것처럼 막 그러지 않나요? 정말 그런데 결국은 몇백 년 구사하고 7, 80년 살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죠. 뭐 우리 그 성경에도 강건하면 80세다 이런 말 있나요? 맞아요. 강건하면 80세다. 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도 80세를 넘으면 여러분 아직 80세 되신 분 없겠지만 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100세까지 살 수는 있어. 어떻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80이 참 그게 80이 넘어가면 이제 조금 진짜 90 넘으면 정말 힘들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삶이 덧없음을 좀 일깨우는 책이 금강경입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 책을 논문 안 가져오셔서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책은 제가 이 논문은 약간 영어 교육적인 의미로 쓴 책이에요. 논문인데 문학 작품을 통한 영어 교육이라고 제가 이제 그 소논문을 썼거든요. 문학 작품을 통한 영어 교육.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을 번역을 할 때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영어 시간에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 뭐냐면 여러분 딱 이런 세대죠. 영어 공부할 때 문법 공부해. 번역해. 근데 회화하면 한마디도 못해. 맞죠? 회화는 잘 못해. 이게 여러분 세대예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 근데 읽기 쓰기도 뭐 그닥 잘하진 않았죠. 읽기 쓰기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문법 번역식 교수법.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방법인데 이 스타인백은 하여튼 이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고요. 이 스타인백의 고향이 살리너스예요. 살리너스.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살리너스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 존 스타인백의 고향의 그런 짧은 그 계곡 이런 풍광이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미국에 가면 또 이 스타인백의 그런 그 문학관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있죠. 그래서 고향의 그 자연이 생명 존중 사상을 심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문학 속에다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자연을 잘 묘사를 했죠. 이 스타인백은. 그래서 이 살리나스를 잘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 살리나스 주변의 토양이 그런 어떤 영향을 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인백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노의 포도라든가 에덴의 동쪽, 생쥐와 인간, 진주 뭐 이런 것들 많이 남겼어요. 특히 이제 이 생쥐와 인간이 이 스타인백에게 아주 확고한 명예를 안겨준 작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생쥐와 인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쥐와 인간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생쥐와 인간에 등장한 두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와 레니예요. 조지가 있고 레니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스타인백의 그 작품에 등장하는데 다 읽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조지와 레니가 되게 어떤 사람이냐? 줄거리만 보셨어요. 줄거리만 보셔도 돼요. 아니 몰라봐요. 아니 이 조지와 레니는 되게 가난한 노동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땅을 주셨다. 그렇죠. 줄거리만 읽으셨다니 잘하시네. 자장농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좀 유식한 말이에요. 자기 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자장농이라고 해요. 자장농이 되려고 그래. 그렇죠? 근데 결국은 어때요? 여러분 다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근데 결국은 소망을 이루나요? 못 이루죠. 네, 못 이루죠. 비극적.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트래직이 비극적인데 트래 찍찍해잖아. 트래 찍. 네? 영어로 이제 우리말로 트래 찍. 감사합니다. 트래직이에요. 상당히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헛되도다 이 전도서에 나오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학문을 공부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두 가지를 다 좀 조금씩 했는데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기독교를 안 하려고 하고 기독교를 하려는 사람은 또 불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조금씩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비슷하다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되도다라는 것 자체가 이 불교에서 공사상과 상당히 유사한 면모가 있어요. 물론 이제 완벽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제 공이 뭐예요? 공.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제 박사 논문 좀 갖고 이야기했죠. 공이 뭐예요? 공. 마음 비움이에요. 마음 비움. 여러분 공이라는 거는 마음 비움이라고. 마음 비움. 마음을 내가 이렇게 비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말하면 emptiness라고 그래요. emptiness. 여러분 empty가 텅 빈이라는 단어는 이 정도는 알죠? 영어로. 몰라요? empty. 이거 형용사거든요. 텅 빈. 마음을 다 비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이 가진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뭐다? 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불교의 공이라는 것은 노장 사상을 통해서 전승이 돼요. 노장 사상,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 보면 이 불교 사상이 상당히 많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격의 불교라고.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어요. 격의 불교.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면 좀 더 공부하기 쉬워져요. 격의 불교라고. 격의 불교. 그러니까 격의 불교라는 거는 노자 장자 이런 거 다 읽어보셨어요 혹시? 저는 중간 책에 나온 거 봤죠. 어떻게 다 읽어봐요? 저는 원문으로 다 읽었어요. 원문에 막 왕필 주석까지 다 봤는데 거기 보면 화광진 화기광 동기진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화기광 동기진이라는 게 우리가 그 겨울에 이렇게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이지 않나요? 네. 자동차에. 네. 그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비슷비슷하게 쌓여. 여기는 많이 쌓이고 여기 조금 쌓인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불교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 말들이 화기강 동기진 이런 게 다 노장사상 다 있어요 실제로. 하여튼 노장 사상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갔다 이 정도만.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이제 셰익스피어로 넘어가죠. 셰익스피어는 뭐 워낙 유명해서요. 여러분 셰익스피어만 공부하려고 해도 1년이 뭐야. 죽을 때까지도 못해요. 셰익스피어 작품만 해도. 뭐 희극, 사극, 비극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읽지 않고 영문학을 논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셰익스피어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햄릿도 있고 리어 왕, 그다음 뭐죠? 오델로, 맥베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맥베스인 거예요. 맥베스. 비극적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제 맥베스의 주제는 여러분 맥베스 읽어보셨잖아요. 맥베스의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책이 없으시니까 그냥 그걸 안 가져오셨으니까 논문은. 자, 여러분 맥베스 읽어보셨잖아요. 이 주제가 뭔가 좀 이야기해 보세요. 인간 삶의 허무함이지. 인간 삶의 허무함. 이건 좀 너무 두루뭉실인데 그거는. 이거나 생지 인간이나 이거. 아니 근데 그거 인간 삶의 허무함이긴 한데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욕망. 욕망? 네. 권력에 대한.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요. 제가 정확한 말씀드릴게요. 왕이 되려고 초래한 야심,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문학을 이렇게 좀 알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뭐지? 문자 속에 기특하다는 말 들어요. 왕이 되려고 초래한 야심. 그러니까 이 맥베스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그래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이걸 이제 휠어 폴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타로 나오죠. 그러니까 공부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내가 돌리는 거야. 누구 말 듣고? 마녀들의 말 듣고. 이 맥베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읽어보셨죠? 네. 맥베스 읽어보면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이 덩커랑. 그래서 덩커랑을 자기 집에 왔을 때 살해해. 제가 예전에 시험을 한번 냈어. 맥베스가 죽인 왕 이름이 누구냐 했더니 덩커랑을 못 까먹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덩커랑을 살해하자 자기 부인하고 함께 살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왕이 되려고 초래하자. 근데 결국은 자기가 왕을 죽이고 나서 막 죄책감이 시달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 대사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맥베스는 왕이 되려고 초래한 야심을 꼭 알았어요. 그래서 이 덩커랑을 죽이고 왕에 오르죠. 그렇지만 당연히 비극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비극은 다 죽어요.
그래서 파멸되고 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사상적 관점이고 이 생쥐와 인간과 맥베스 두 작품의 주제는 당연히 이제 그걸 공통적인 분모로 한다면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한 파멸 그렇게 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이러면 안 돼요. 두 개의 주제를 하면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한 파멸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욕망만 된 게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로 인한 파멸까지 써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책을 그냥 읽는 거하고 이렇게 좀 뭔가 학문적으로 하니까 훨씬 낫지 않나요? 네. 뭐 짜임새가 있죠. 그냥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책을 그래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읽으면 하여튼 이렇게 들으면 끄덕끄덕 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읽는데 이제 만약 줄거리만 읽으면 안 돼. 줄거리만 읽지 마시고 쭉 전체를 읽으면 훨씬 더 줄거리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여러분이 파악하기가 쉬워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두 작품은 공사상의 문제인데 물론 이제 스타인백과 셰익스피어는 동시대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면 스타인백은 몇 년대 사람이면 1930년대 뭐 이런 때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제 중심적으로 30년대 이때 사람인데 셰익스피어는 16세기 뭐 1500년대 뭐 이때 우리나라 임진왜란 하면 그 무렵이에요. 그런 무렵의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상당히 이제 두 개의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 공사상이 생쥐와 인간이 나타나는데 주인공 조지와 레니가 있어요. 이제 결국 이제 보면 어떤 말이냐면 꿈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비극적 종말을 맞는 이야기인데 이 조지와 레니는 미래의 희망이 있잖아요.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뭐 어떤 희망이 있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작은 집도 마련해. 또 땅도 사. 그래서 가축도 키워보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 번역한 내용이 이제 같은 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친구들은 가족도 없어. 사는 곳이 어디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아. 이 친구들은 농장에 와서 한몫 벌면 읍내에 가서 그 돈을 탕진해 버리고 자네도 알다시피 또다시 다른 농장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이 친구들에게 앞날이라는 생각이란 티끌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돈을 좀 벌면 특히 이제 막 연예계나 이런 데 봐보세요. 돈을 되게 잘 번 것 같아. 근데 그걸 좀 관수를 못 해가지고 막 그렇죠? 그럼 너무 많지 않나요? 누구한가 사기를 당한다든가 막 그 되게 많아요. 막 그런 경우. 그래서 후일에 언제든 우리들은 돈을 모아 조그만 집 한 채, 또 2에이커, 그러니까 2평 정도의 땅을 장만하고 암소 한 마리, 돼지 너댓 마리, 뭐 이런 걸 기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맞죠? 이게 이제 결국 레니라는 인물, 아까 레니와 조지가 있었는데 반복해서 외워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꿈의 환상이에요. 꿈의 환상. 그걸 꿈의 환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소박한 꿈조차 노동자들에게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낱 꿈이고 환상이죠.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건 뭐 물론 이제 드림이라고도 하고 뭐 드림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영어 중에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요단 이게 그 무슨 마술사들이 그 쇼할 때 보면요. 제가 이제 많이 봤는데 이걸 일루션이라고 쓰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된 거 보셨어요? 네.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면 이 일루션이 아니고 사진 찾아보세요. 일루전이에요. 일루전. 이게 이제 환상이라는 뜻인데 판타지의 뜻인데 이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S는 션으로 있잖아요. 맞죠? 보통 SION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의 발음은 일루션이 아니라니까. 일루전이 맞아요. 제발 이해가 안 가요. 못 믿겠다면 찾아보세요. 발음교가 일루션인지 일루전인지. 하여튼 그런 일루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면서 죽게 되고 조지는 꿈속에서 좌절감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꿈의 좌절은 스타인백의 작품에서 주제로 등장합니다. 이 스타인백의 작품 대부분이 뭐냐? 꿈의 좌절. 꿈이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좌절. 플러스트레이션. 좌절 영어로 플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좌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인백은 이제 보통 그 프렌치라는 유명한 비평가가 이런 말 해요. 스타인백은
너무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모든 일상적인 관계로부터 소외된 사람을 창조하고 비난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박관념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꿈을 실현시켜야 돼.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은 되게 비난하겠죠. 작품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공사상적인 요소하고도 연결되는데 이제 맥베스로 넘어가죠. 이 맥베스는 파멸로 이끈 외적 요인이 뭐냐? 외적 요인은 맥베스를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파멸로 이끈 외적 요인,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이 있겠죠. 외적 요인이 있어요. 맥베스를 이제 파멸로 이게 중요한데 당연히 마녀예요. 예, 이 마녀하고 마녀 그다음 그렇죠. 맥베스의 부인이에요. 레이디 맥베스라고 하죠. 레이디 맥베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외적으로 되는데 이 맥베스의 부인은 초자연적인 마력이 또 있고 상당히 약간 여성인데 약간 남성적이에요. 여성이지만 그래서 이걸 성의 혼란이라고 하는데 맥베스의 야심을 자극시켜서 피할 수 없는 뭡니까 이런 그 없이 악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다운 용감을 얻기 위해서 부인에게 의지를 합니다. 의지해서 이제 결국은 이 덩컨왕을 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에게 미치는 외부의 영향력으로서 뭐냐? 자, 초자연적인 마력을 등장시켜. 거기 이제 맥베스의 앞부분에 보면 막 황야에서 막 이렇게 마녀들이 막 이게 주문해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 초자연적인 마력이에요. 그래서 비극의 주인공인 악행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맥베스가 덩컨왕을 살해했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막 부추기잖아요.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될 거다. 라고 부추김을 하고 그래? 하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주문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초자연적인 마력이 악행에 누구의 맥베스의 악행에 타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맞죠? 맥베스 악행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맥베스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그런 타당성이 없이 이유 우리가 뭐 살인도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 있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죽여버려. 이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마녀들이 뭐 나보고 왕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타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려면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덩컨왕을 죽여야 돼. 타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될 거라는 마녀들의 말을 듣고 레이디 맥베스와 함께 덩컨왕을 시해하죠. 그래서 맥베스는 그 이후에 양심의 가책, 또 부인도 어때요? 가치를 느껴요. 그래서 이 맥베스 부인이 한 유명한 말이 여러분 맥베스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어떤 말이에요? 맥베스가 여러분 이제 읽었는지 한번 볼까요? 맥베스가 이제 레이디 맥베스가 왕을 죽이지 않는 덩컨왕을 죽였을 때 이 레이디 맥베스가 어떤 유명한 말을 하는데 모든 그렇죠. 아라비아 향수. 맞아. 네. 열심히 읽으셨네. 맞아. 모든 아라비아 향수들도 이 작은 손들을 향기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 쓸게요. 이건 all the perfumes of Arabia. 아라비아죠. will not sweeten. 달콤하게 못할 거다. 무엇을? This little hand. 이 작은 손. 여러분 이제 영어 공부 재밌게 하는 게 이렇게 문학 작품에 나오는 영어를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모든 이 펄품이 뭐라고 향수라고 그랬죠? 네. 모든 향수들, 아라비아 향수들이 스위튼 달콤하게 하지 못할 거다. 이 작은 손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라비아 향수는 요즘 샤넬 향수 이거보다도 더 멋진 향수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죄책감이죠. 어떤 아라비아 향수도 이 작은 손, 그러니까 레이디 맥베스니까를 달콤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향기롭게 하지 못할 거다는 거죠. 모든 아라비아 향수들도 이 작은 손. 왜 향기롭게 못해?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 맥베스가 죽였고 나요. 이제 맥베스 그리고 막 헛것이 보이잖아. 홀령이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맥베스가 이 작품이 끝날 무렵에 그 벼랑에서 떨어지죠. 이 벼랑에서 부인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거 안 읽으셨어요? 마지막에 아니, 마지막에 벼랑이 떨어져서 죽어요 부인이. 그때 맥베스가 대사가 있는데 쭉 가다 보면 이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 이런 대사 없었어요? 있었을 텐데 없어요? 이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 그 끝부분 한번 봐보세요. 있을 거예요. 한 번은 그러한 소식이 오고야 말 것이 아닌가. 나오죠? 내일 또 내일.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대사가 정말 명대사예요. 저희는 이제 영문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냐면 시험 저희 여러분 영문과인데 저도 영문도 모르고 다녔지만 영문과에 보면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맥베스에 나오는 대사 중에 60편 이상을 외워서 원어로 쓰시오. 원어로 쓰시오. 이게 시험이야.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60편 이상을 원어로 쓰겠어요? 그래도 이제 교수님이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주냐면 갱지 옛날 보면 노란 갱지 되게 큰 거 있잖아요. A3 정도 되는 거. 네. 그걸 딱 이제 갖다 놓으니까 이제 어떤 애가 못 외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과장 몰래 찍고 이제 베낀 거야. 이렇게 써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란 그거를 근데 그날따라 교수님이 노란 종이를 안 가져오고 그 복사한 거 있잖아요. 복사한 거. 그걸 복사를 또 했어. 애들이 이게 베꼈을 줄 알고 그걸 가져와서 하니까 그냥 한 줄 쓰고 나가더라고. 근데 저는 다 썼죠. 저는 다 썼어. A+ 맞았는데 하여튼 이 대사가 정말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대사만 여러분 오늘 공부하셔도 끝난 거예요. 자 봐요. 이제가 아니라도 이게 보세요. 어차피 죽어 이것만 써놓고 볼게요. 그러면 이 셰익스피어가 잘 보세요. 아내를 두고 이야기하는 말이죠 원래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셰익스피어가 아내에게 하는 말 같아요. 셰익스피어가 우리 인간에게 하는 말 같아요. 인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셰익스피어가 왜 세계적인 작가냐? 이 대사 한번 봐보세요. 이제가 아니라도 여러분 이제가 아니라도 안 죽어요? 난 500살 산다. 500년 있다 죽을 거 아니에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인데 45억 년은 못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45억 년 살 수 있어요? 이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 한 번은 그러한 소식이 오고야 말 것이 아닌가. 자, 여러분 다 좀 지나보세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몇십 년 후에 다 부음에 맞죠? 이제 천국에서 만나시겠지만 한 번은 그러한 소식이 오고야 말 것이 아닌가.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이 하루하루가 이렇게 느릿느릿 기어간다. 너는 이렇게 사람 죽이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이렇게 느릿느릿 기어간다. 이 표현 보세요. 멋지지 않나요? 하루하루가 기어간대. 근데 어떻게 기어가? 느릿느릿 기어간대. 하루하루가 느릿느릿 기어가. 그런데 어디까지 기어가냐? 그 여러분 교재본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라고 나오나요?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 나와요? 기록된 시간의 체육까지 기어가고 우리 모든 지난 날은 바보들의 죽음을 향한 길을 밝혀준다. 그러니까 기록된 시간의 최고인데 원래는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이분이 그 번역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의역을 너무 했네. 이거는 The last syllable of recorded time이기 때문에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 기록된 시간의 최후는 조금 번역 잘못된 거예요.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 이게 바로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셰익스피어는요. 보세요. 죽음이라고 표현 안 해.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이라고. 저는 이제 이거 보면 제막매가라는 노래가 생각나는데 제막매가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가? 네. 죽은 누이를 이제 위해서 그 월명사가 지은 향가 월명사라는 그 신라 시대 스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지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느 가을 거기 보세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이게 이제 옛날 말로 하단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못아온대요. 어려우니까 같은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겠구나. 여러분이 국문학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고전에는 취약하실 거예요. 현대어로 바꿔놓을게요. 원래 어느 가살 이른 바람에 이에저에 떠들 립다이 하단 가재 나고 가난 곳 못아온대요. 이렇게 나와요. 원문.
하여튼 여기 보세요. 자기 누이가 죽었는데 죽었다 죽음이란 말 썼나요? 한번 봐보세요. 죽음이란 말 썼어요? 이런 바람을 일찍 죽었지. 아니 그러니까 이른 바람이 일찍 죽었다는데 죽음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썼냐 이거지 제 말씀은. 당연히 이른 바람이 일찍 죽은 거겠지만 문학의 묘미는 뭐냐면요.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쟁이를 이야기해. 근데 담쟁이가 뭐 벽을 제가 얼마 전에 담쟁이 부부라는 걸 썼는데 담쟁이가 벽을 힘차게 기어간다 이러면 시가 안 된다니까. 어? 뭐 그들은 햇빛 영양제를 먹고 오늘도 벽을 뭐죠 뭐 기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 그게 더 낫지 않나요? 하여튼 자 이렇게 문학의 묘미는 이거다. 죽음이란 말을 쓰지 않아. 이 세익스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제들은 바보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이렇게 나왔죠. 원래는 and all하고 yesterday said light pulls the way to dustiness.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제 이게 뭔 소리예요?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맞죠?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꺼져라 꺼져 짧은 촛불아. 자 이거 out brick 이걸 번역한 거예요. 꺼져라 꺼져 짧은 촛불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영어로 써보세요. Life's but walking shadow. Walking shadow of a player. 그러니까 영문학을 하면 보세요. 줄줄 나와야 한다니까 이런 대사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인생이란 이때 무슨 단지 그러나가 아니에요.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 이때 푸어는 가난한이 아니라 서투른 연극배우. 이 기가 막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Life's but a walking shadow of a player. WALKING. 걸어다니는 그림자라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내가 정말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기루야 신기루. 미라지라고 미라지. 우리가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막 하지만 신기루. 서투른 연극배우. 저는 이 대사가 너무 멋있죠. 여러분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뭐 한 70 살았어. 근데 난 너무 못 산 것 같아. 진짜 이게 너무 진짜 표현을 잘했네. 그 컷하고 다시 갈 거예요. 서투른 연극배우. 그대 무사 뭐라고 그래? 무대 위에서 거두먹거리고 애태우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무대, 이 셰익스피어가 라이브 이스 스테이지라고 그랬거든요. 라이브 이스 스테이지. 인생은 무대다. 인생이란 무대에서 여러분도 막 나 잘났어. 그 거드름 피우고 막 살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막 너 이 정도 모르지 막 이렇게 거드름 피우고 사는데 그렇죠. 그러다가는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란 바보들의 이야기, 헛소리야 분노에 가득 차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자 보세요. 인생을 이제 보세요. 셰익스피어가 어떤 말을 하냐면 마지막에 signifying nothing이라고 그래요. signifying nothing. 인생은 뭐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자 써보세요. 자 이거 공사상이 아니에요. 인생 무상 들어보셨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다. signifying nothing이라니까. 인생은 뭐냐? signifying nothing. 슬프다. 그렇죠, 슬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세를 살아도 저도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 그래요. 옛날에 내가 20살에 대학에 갔을 때 생각을 해. 근데 지금 딱 지나고 나면 뭐야? 한 30 몇 년 지나갔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뭐 직장을 다녔어. 또 결혼을 한 30년 되신 분 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제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30년이야? 뭐 50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생일밤 나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대사가. 저는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가 아니라도 She should have died hereafter. There would have been a time for such a world.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creeps in this petty pace to the last syllable of recorded time, and all our yesterday save light pulls the way to dustiness. Out brick candle, life's but a walking shadow of a player. Death presses out upon the stage and then is no more. It is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purely signify nothing. 안 보여요, 그죠? 이게 이렇게 영어로 이제 의미는 훨씬 더 느낌이 우리 말로 있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처럼 인생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 이 19행에 그래서 내일이라는 떨어지는 리듬을 따라서 일어나는 짧은 휴지라는 게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이해가요? 내일. 이것도 읽을 때 여러분들 영국도 공부하시는 분들 내일 또 내일 그냥 내일 하고 좀 쉬는 거예요. 또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휴지가 맥베스를 장엄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뭡니까 바다위라는 비평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보다 이 작품은 되게 악으로 가득 차 있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맥베스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빛은 어둠이 저오고 까마귀는 숲속 까마귀꼴로 날아가고 있어. 읽어보신 분은 대충 기억나죠? 그래서 낮에 선자들은 허탈하에 졸기 시작하고 밤에 시커먼 수하들은 밥을 찾아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셰익스피어가 결국 뭡니까? 이 작품 어때? 맥베스로 하여금 덩컨왕을 살해하고 나서 끝없이 공포를 막 만들어. 그렇죠? 이 작품 읽어보면 공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맥베스를 통해서 뭘 나타내? 인간의 본성의 간악성. 여기서 써보세요. 인간 본성의 간악성이라는 어두운 면을 드러내. 인간 본성의 뭐라고요? 간악성. 자, 이제 다시 스타인백으로 가볼게요. 자, 당연히 주인공의 중심인물이 꿈을 간직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희생이 되거나 어떤 사람은 꿈에 만족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 조지와 레니는 되게 자기 꿈이 있긴 하지만 그냥 꿈을 간직한 채 죽게 돼. 맞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지는 꿈속에서 좌절감을 이제 맛보죠. 오히려 뭐예요? 꿈의 희생자가 되어버렸다. 자기의 이제 꿈의 희생자가 됐다는 거니까 꿈속에서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컬리가 나오죠. 컬리. 여기 보면 이제 유일하게 나오는 악인이에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꼬여있다. 컬리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그 컬이라는 게 알죠? 파마할 때 막 꼬여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컬리. 이름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에펠레이션. 이름 붙이기. 지금 뭐 미녀와 순정남에 보면 거기에 뭡니까 고필승하고 나도라 누구지? 박도라가 나오잖아요. 예, 고필승 맞나? 맞죠? 고대충에서 대충해서 이름이 고대충이었잖아. 대충한다 이런 의미잖아. 그리고 뭐 이걸 또 분석하면 인생 괴롭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거고 필승 반드시 박도라라는 것도 돌아버린다는 거죠. 돌아버려. 근데 박인데 이게 팍도 되잖아. 한 번씩 팍 돌아버려. 진짜로. 네. 그래서 박도라예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도라예요. 진짜로 이거 제 말이 맞죠? 한 번씩 돌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필레이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문학을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문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알면 좋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아까 컬리 이야기에다 말하는데 이 컬리라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막 꼬여 있어. 이 성격이.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터놓고 지냈지 않는 인물인데 이 컬리 아내가 이제 아담을 타락시킨 이브의 존재로서 그려져요. 그래서 조지와 레니의 꿈을 뭐하는 매개체예요? 망치게 하는 매개체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 레니는 되게 여러분 이제 레니와 조지를 공부해 보셨겠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맞죠? 네. 힘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강아지를 장난으로 살짝 때렸는데 죽어버려. 맞죠? 네. 강아지를 장난으로 때렸는데. 그래서 죽은 강아지 앞에서 슬퍼할 때 그 컬리의 부인이 또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레니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레니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또 막 만지게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머리카락을 만지기 시작한 레니는 어때요?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걸 그칠 줄, 이 좀 스탑할 때 스탑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만져. 비명을 지르게 돼. 레니는 어때요?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녀의 목을 부러뜨려 버리죠. 축 쳤는데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생자 인간에도 이런 말 나오죠. 그는 여자를 내려다보고 그 입에 대었던 손을 조용히 놓았으나 뭐 이런 말 있을 거예요. 네.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네. 난 당신을 해칠 생각은 없었어 하고 말했죠. 네. 그렇지만 당신이 소리를 지르면 조지가 성을 낼 테니까 여자가 거기에 대답도 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알게 되자 허리를 구부리고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여자의 팔을 들어서 그대로 떨어뜨려 보았다. 잠시 동안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겁이 나서 중얼거렸다. 난 나쁜 짓을 했다. 나는 또 한 번 나쁜 짓을 했다. I done a bad thing. I done another bad thing. 뭐 영어로는 이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지와 레니가 가지고 있던 꿈은 어떻게 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바로 이 컬리 부인이 죽으면서 사라져. 맞죠? 네. 맞잖아요. 읽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 컬리 부인이 꿈을 방해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인백은 컬리 부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뭘로 해? 이 조지와 레니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상징한 거예요. 실제로 뭐 인물도 인물이지만 결국 내가 아무리 꿈을 가지고 있어도 뭔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조지와 레니의 욕망이 이제 끝부분으로 갈수록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맥베스의 사악한 본성은 어때요? 그게 후반으로 갈수록 희미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파멸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맥베스의 고통 또 그의 시적인 언어는 그가 악을 행했어도 동정이 세상에.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이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이건 한자로 좀 쓸게요. 자 읽어보세요 한자. 네, 시극이라고 해요. 시극. 자 그러니까 포에틱 드라마라. 포에틱 드라마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뭔 소리냐면 극은 극이야. 근데 뭐 같아요? 그래서 시극이라고 해요. 아까 한번 봐보세요. 이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맥베스 같은 거 읽을 때는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여러분 읽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런 대사를 외워야 돼요. 이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 한 번은 그러한 소식이 오고야 말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좋죠. 어쨌든 그런 그걸 보여줘. 그래서 이 코트는 이 극에서 이 야망은 살인의 의도와 계획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망이라는 게 야망이 있었잖아요. 맥베스에 살인의 의도와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논문에다가 좀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이제 그렇게 됐고요. 이 맥베스의 주인공 맥베스는 아까 이야기했죠. 왕에 대한 충성심, 용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서 뭐가 돼? 영주가 됐죠. 네.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왕의 방문을 받는 영예를 누리 왕이 아무나 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끝날 무렵에 왕을 죽이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또 마녀들의 초자연적인 예언이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맥베스는 그러니까 이 맥베스는 어떤 존재냐 이게 또 중요한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맥베스가 되게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맥베스 읽어보니까. 암쪽에서 전투에서 나갈 때는 굉장히 능동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운명에 대해서는 좀 네, 수동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율 의지가 없는 수동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능동적이라면 죽였다는 게 능동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수동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맥베스가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 돼야 돼. 내가 왕이 되려면 덩컨왕을 죽여야지 내가 왕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갑자기 어느 날 이 마녀들이 네가 왕이 될 거야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내가 왕이 한번 돼볼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또 막 옆에서 또 부인도 막 부추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율적인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동적인 존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존재이긴 한데, 근데 이제 뭐 그것이 뭐 완벽하게 이제 수동적인 존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수동적인 존재의 의미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반이긴 한데 자율 의지보다는 약간 수동적인 의미를 조금 맥베스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플러스 능동적인 존재도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맥베스가 살인을 저질러요. 지금 10페이지를 넘겨보세요. 10페이지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이런 말 있죠. 인생 무의미를 느끼는데 나는 뱅커의 자손들을 위하여 내 마음을 더럽히고 그들을 위하여 인자한 덩컨왕을 시해한 셈이 아닌가. 뭐 이런 말 있죠. 읽어보면. 그래서 이런 셈이 아닌가. 그다음 또 뭡니까? 오직 그것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에 평온한 잔에 원한의 독주를 부어넣은 셈이 아닌가. 그들 뱅커의 시로 왕을 삼기 위하여 불면의 보배 영혼을 인류의 적 악마의 손에 넣어준 셈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맥베스가. 이 작품의 끝부분에 보면 나오죠. 이게 3막 1장의 64절에서 70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맥베스가 이 스스로 결국은 뭐예요? 인간으로서 구제받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죄가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맥베스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왕이 되려고 초래한 야심.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왕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초래한 야심. 이게 맥베스의 주제란 말이에요. 맥베스의 주제가 이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야심인데 결국 생각해보세요. 왕이 되려고 초래를 했어요. 야심을 초래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엑스타시란 말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무아지경이라는 뜻이에요. 무아지경. 근데 여러분 이 엑스타시가 이런 알약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이 향정신성 약품 중에 엑스타시가 있다고. 네. 이런 약이 있다니까. 이 이름이 무아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약을 먹으면 그 전에 TV에 한번 나왔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걔가 이제 이 엑스타시를 건넸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고 나서 잔 줄 알았대요. 이거 진짜 싫어요, 싫어. 근데 막 싸우다가 자기가 친구를 죽이던가 해가지고 그 놀래운 거죠.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래서 깨보니까. 그래서 다시 엑스타시를 먹은 거예요. 예, 있다니까.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실제로 나와 이런 게. 이 엑스타시를 먹고 나서 어떻게 친구를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처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또 깨보니까 어떻게 된지를 몰라. 그럼 과연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진짜 의도적인 거냐? 뭐 이런 이 나와 엑스타시가 어쨌든 무아지경 엑스타시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 그 아예 죽는데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완전히 마음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든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맥베스도 자신의 죄가 이렇게 크나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맥베스가. 내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거를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 잘못을 인식하면서 파멸의 과정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파멸의 과정. 그래서 3번이라고 써진 걸 보면 결국 이제 이 두 개를 볼 때 이 생기와 인간은 결국은 이제 이 스타인백이 아까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으로 노벨상을 탔는데 그 이전에 뜬 작품이에요. 생지와 인간이. 이걸로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 맥베스도 이제 이야기했고요. 이 스타인백의 작품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런 작품들을 보면 이 존 스타인백의 작품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되게 동양적이에요. 이런 존 스타인백의 작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생지와 인간 또 뭐라고 했어요? 진주 그런 작품들 읽어보면 제가 진주는 조금 이따가 끝날 때 좀 더 이야기를 할게. 이거 강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면 진주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인백의 생지와 인간 이런 것들이 다 공사성적 관점에서 적었는데 약간 이제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른 점을 좀 써놓은 거거든요. 책이 있으면 1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책 읽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일단 생쥐와 인간의 주인공은 어때요? 지금 조지와 레니가 완전 하류 계급이었죠. 네. 하류 계급이었어. 근데 이 맥베스의 주인공은 상류 계급이에요. 맥베스는 당연히 왕의 거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쥐와 인간의 주인공 조지와 레니는 농장 노동자였고 이 맥베스의 주인공 맥베스는 왕을 보좌하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신하이지만 거의 서열 몇 번째 안에 들어. 맞죠? 네. 넘버 한 5 안에 드는 정도로.
또 둘째로 이 생쥐와 인간 어때요? 드라마를 전제로 쓰여진 소설이에요. 여러분 이제 셰익스피어하고 이제 존 스타인백을 비교하자면 재밌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둘 다 그 작가 유명한 작가예요. 그런데 좀 더 설명을 좀 하자면 보세요. 이 존 스타인백은 써보세요. 이 사람은 소설가예요. 소설가로 유명해요. 자, 셰익스피어는 당연히 극작가죠. 극작가. 이면서도 뭘까요? 시인이에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시인이라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 셰익스피어가 그런 시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셰익스피어가 쓴 시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존 스타인백이 소설가인데 이 사람의 소설들이 영화화 돼. 영화화. 당연히 셰익스피어의 극작 뭐 이런 것들도 영화화가 됐겠죠. 영화가 됐죠. 그런데 이 존 스타인백은 그러니까 소설가이면서 소설을 쓸 때 극을 염두에 두고 썼다 이거예요. 정말 이해가요? 네. 셰익스피어가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품들을 이제 좀 영화로 이렇게 만듭시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막 분노의 포도도 영화화됐고 뭡니까 생쥐와 인간도 또 영화화됐고 영화화된 게 되게 많아요. 진주도 영화화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썼다. 그래서 드라마를 전제로 쓰여진 소설이죠. 맥베스는 애초에 이거는 극작이잖아, 극작. 그러니까 어때요? 무대 공연을 전제로 썼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생쥐와 인간은 소설처럼 쓰여진 희곡이에요. 그러니까 희곡은 희곡인데 이 생쥐와 인간은 그다음 맥베스는 시처럼 쓰여진 희곡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희곡을 염두에 뒀으니까.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은 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시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의 감정의 문제를 잘 다뤄냈고요. 또 이제 셋째로 보면 욕망의 강도의 면에서 본다면 생쥐와 인간의 주인공 조지와 레니 얘네들의 꿈은 어때요? 소박해요? 엄청나게 커요? 아주 소박하죠. 땅 멧돼지 사가지고 돼지도 키우고 뭐 이런 정도 살 정도. 근데 이 맥베스의 주인공 맥베스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큰 거죠. 야심이죠. 소박하다고 할 수가 없죠. 또 생쥐와 인간의 주인공 레니는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이 컬리 부인을 죽이잖아요. 고의로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맥베스의 주인공 맥베스는 고의적으로 덩커낭을 살해합니다. 또 생쥐와 인간의 주인공 레니는 컬리 부인의 머리를 만지다가 그녀가 반항하자 입을 막다가 그냥 살해해. 그러나 맥베스의 주인공 맥베스는 왕이 될 거라는 마녀의 말을 듣고 의도적으로 덩커낭을 살해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인백은 뭐 과거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상당히 논의되는 그런 되게 유명한 제가 이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설명드려요. 제가 이제 그 제 석사 논문이 존 스타인백으로 썼어요. 제 석사 논문은 존 스타인백의 작품 속에 투영된 전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비교문학을 썼어요. 동양사상 조명. 이걸로 석사 논문을 썼고요. 이제 박사 논문은 이 셀린저 저번에 이야기했던 셀린저와 벨로우의 이 작품하고 뭐였죠? 도연명의 작품 비교 연구. 근데 이거를 이제 불교와 노장 사상을 중심으로 이게 박사 논문. 박사 논문이 좀 더 어렵죠.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동양학에 관심을 아까 왜 관심을 가지냐고 물어보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 스타인백은 상당히 과거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비평가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거나 어지러운 현대사회의 희생물이 되는 인간. 그러니까 결국 다 희생물이 돼요. 이 존 스타인백의 작품들을 보면.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미국적인 낙천성이랄까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아까도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